안녕하세요. 큐브레인 코딩 보드게임 지도사 언플러그드 과정, 오늘은 7강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자, 선생님들 7강에서는 7강 제목이 뭔가요? 제가 좀 크게 써놨어요. 6강 때 위에다 조그맣게 써놨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7강 제목은 암호화 정보 보완입니다. 암호화 정보 보완,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죠? 똑같은 얘기예요. 암호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에서? 그렇죠. 정보 보안 때문에 암호를 쓰게 됩니다. 컴퓨터는 정보 보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 절차를 거쳐서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암호로 이것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나 열어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컴퓨터뿐만인가요? 지금 모바일로 이렇게 은행 계좌에서 돈도 송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이 뚫린다면요? 암호가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우문이죠? 현답은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잘 내려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암호를 배우는 건데요. 오늘은 세 꼭지로 이것을 진행을 할게요. 세 꼭지는 교환 보시면 첫 번째로는 카이사르 암호를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 키 암호화, 세 번째로는 AND and OR 게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컴퓨터가 어떻게 암호를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카이사르 암호, 처음에 하는 카이사르 암호는요, 암호 중에서 가장 좀 쉽고 대표적인 그런 암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키 암호화랑 그 다음에 AND OR 게이트는 결국은 그 컴퓨터가 어떻게 그 암호화 절차를 통해서 암호를 만들고 생성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커다랗게 바닥에 펼쳐놓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들. 알렉 로스의 미래산업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책은 뭐냐면, 이 알렉 로스라는 사람은요, 예전에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8년 전에요. 8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적에 핵심적인 브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를 했을 적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자기의 당내, 민주당 내에서의 그 적수였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앉혀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대단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국무장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힐러리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이 알렉 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 로스라는 사람을 국무부에서 불러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은 전 세계를 돌면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산업 그리고 어떤 직업군이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 로스는 몇 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면서 아주 꼼꼼하게 취재를 하고 내놓은 보고서가 이 책, 미래산업 보고서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은 저희 코딩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 연관성이 있어요. 알렉 로스의 결론이 뭐였냐면, 앞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학 교육과 코딩 교육은 반드시 시키십시오.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만약에 누군가가 30년 뒤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었다면, 자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30년 뒤에를 예측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알렉 로스가 그러는 거죠. 만약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자, 정보 보안 전문가. 그러면 그 말을 과연 몇 사람이나 이해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글쎄요.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대답은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 자체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측들을 보면요. 앞으로 30년이 뭡니까? 10년, 20년 후에 직업군이요. 지금 있는 직업군의 60%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60%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직업군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직업군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직업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는 빠른 속도로 현재 사람들의 직업을 잠식해가고 있죠. 제가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톨게이트가 이제 다 하이패스로 전환이 되면서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잃게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거는 산업적으로 빠르게 대체가 될 거고, 조만간에는 톨게이트 징수원이라는 직업은 과거에 옛날 버스 안내원처럼 과거의 직업이 되겠죠. 어디 톨게이트 뿐입니까? 다른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그렇게 대체되는 직업군 중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 최고의 직업으로 쳤던, 그래서 저희들을 그 직업군에 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인문계 쪽은 법관이었고요. 이공계 쪽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고도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군으로요, 법조인과 의료인을 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 똑같다면, 교육이 예전에 어떤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진행된다면 이게 균형이 맞을까요?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럼 이 균형을 맞출 그런 대안적 교육이 무엇일까요? 네, 코딩 교육입니다. 사실은요, 저희 큐브레인은 창의사고력 전문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코딩 교육을,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을 이렇게 기획을 한 이유도요, 사실은 그 중요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딩 교육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순간의 유행이 아닙니다. 코딩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코어 중에 하나인 교육혁명, 그 교육혁명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말을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이 정보보안 전문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이 코딩 교육을 준비하면서 코딩 전문가분을 좀 만나봤었는데, 그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IT 쪽에서는 안 그렇대요. 한쪽에서는 IT는 지금 3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IT 업종 중에서도 이 알고리즘 쪽,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쪽은 사람이 굉장히 모자라고요. 수많은 회사에서 인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IT 회사들 회사를 보면요,
점심 구내식당 같은 데가 거의 호텔 수준이고, 근데 근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막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 안에서 막 롤러블레이드 타고 다니고 막 게임도 하고 당구도 치고 막 탁구도 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만난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 기업들이 괜히 그러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인재들을 자기네 회사로 불러들이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코딩을 어려서부터 배운 다음에 코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직업군을 선택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코딩 전문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을 해라. 당신이 코딩 당할 것인지 아니면 코딩을 할 것인지.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되니까 좀 잔소리가 많아졌는데 오늘 배워야 될 그 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왔네요. 정보보안 전문가 얘기를 하면서요. 어쨌든요. 지금 이 코딩 교육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할 저희 코딩 똑똑 있잖아요. 그리고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 이 교육이 그렇게 막 유행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계속 코딩 교육을 대중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도 그 커다란 노력 중에 하나의 작은 실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 끝내고요. 지금부터 오늘 7강 암호화 정보보안 상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들,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카이사르 암호 교환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크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카이사르 암호는 대표적인 치환 암호입니다. 치환 방식의 암호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지금 맨 위에 보시면 Q, H, Y, H, U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그게 다른 알파벳을 치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환한 규칙만 알아내면 저 위에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요.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알파벳 분홍색하고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홍색 네모해 놓고요. 3개씩 밀어 순서를 바꾼 알파벳이라고 써 있고요. 파란색은 원래 알파벳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글자는 이걸 3개씩 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알파벳 Q, 원래 알파벳 Q를 한번 찾아볼게요. Q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Q에서 3개씩 밀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거꾸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걸 3개씩 밀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Q는 N을 치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좀 아시기 쉽게 이 위에는 그렇게 치환한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Q는 뭐죠? N이고요. H는 H 어디 있죠? H는 요 H가 아니고 이 파란색 H죠. 파란색 H는 여기 있죠. E네요. NE. 그 다음 Y는요. Y, V고요. 그 다음에요. V, 3칸 앞으로 가면 하나, 둘, 셋, V. 이거를 위에다 여기서 써놨다는 거예요. V죠. 그 다음에 H는 E고 U는 R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never가 되죠. never. never. 제가 이거 저번에 강의를 하는데 이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뒤에 암호 풀지 않고 바로 맞추시더라고요. 뭐겠습니까? 힌트는 이 암호가 무슨 암호라고요? 네, 그래요.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쪽지를 하나 받았다고 그래요. 그 쪽지에 써있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Never trust Bluetooth 이렇게 됩니다. 브루투스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Never trust Bluetooth를 3개씩 알파벳을 밀어서 쓰니까, 그러니까 N을 3개를 밀어가지고 Q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트의 T는 T 어디 있어요? T를 밀어서 쓴 거예요. W라고. 그래서 치환을 한 암호입니다. 아시고 나니까 되게 쉽죠? 자, 이게 영어잖아요. 근데 이거 한글로 해도요. 한글로 해도 굉장히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는데 이거를 한글의 자음하고 모음으로요 만들어 가지고요 똑같이 이렇게 3개씩 밀거나 뭐 5개씩 밀거나 이렇게 치환하셔 가지고 한글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3개를 밀거나 뭐 5개를 밀거나 7개를 밀거나 그거는 암호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첫 번째 문자는 3개를 밀은 거고 두 번째 문자는 뭐 5개를 밀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홀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형이고요. 여기서 다른 거를 많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가 2개가 있는데 A, B 문제가 있어요. 자, D, F, O, I, K, B, F, D, E, Y, L, O 이거는 원래 단어는 뭘까요? 선생님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어요? 자, 첫 번째 DFOI는 뭐라고요? 네, 걸입니다. 걸. 두 번째 정답은요? 네이버예요. 자, D가 G가 됐어요. G.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3개씩 민 거잖아요. 그럼 F는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G가 됐으면 F는 하나, 둘, 셋. I가 되는 거예요. O는 O 어디 있어요? O. 하나, 둘, 셋. 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L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K가 N이 됐습니다. K가 N이 됐어요. N 어디 있어요? N 여기 있네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 둘, 셋. 3개씩 민 거네요. 그래서 N이 된 거고요. B 3개 미니까 하나, 둘, 셋. 2가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쉬우시죠? 카이사르 암호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두 번째는 공개키 암호화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되게 쉬워요. 지금 위에 보시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공개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개인키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 공개키는 말 그대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키는 오직 한 사람한테만 제가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 공개키를 오픈을 해도 제가 이 개인키를 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쳐요.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25일 날 만나자 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은 쟤들이 만나긴 만나는데 며칠 날 만나는지 몰라. 그러면 이 지금 10개 그 점에다가 숫자를 적어서 그 합이 제가 25일이라고 그랬나요? 네, 25가 되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그러면 1, 3, 4. 그럼 지금 몇인가요? 7, 8이죠. 1, 3, 4면은 8에다가 2, 10이 됐어요. 그럼 또 1, 3, 4, 2. 그러면 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또 10이잖아요. 10 됐으니까 20 됐네요. 그러면 지금 점 없는 거는 이게 2, 3 하면 되겠네요. 2, 3. 그럼 이게 25라는 숫자잖아요. 자, 25라는 숫자예요. 25를 다 더했을 때 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벽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 키를 준 그 친구만, 제가 그 친구한테만 이 개인 키를 준 거예요. 그 친구만 이게 며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이 큰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연결된 숫자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 점에 연결되는 건 지금 이 세 개의 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1, 2, 3, 4네요. 1, 2, 3, 4의 합은 몇이죠? 10이네요. 10. 자, 그럼 이 점에 연결되어 있는 건 2, 3, 4예요. 2, 3, 4의 합은 그렇죠. 9예요. 9.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결된 건 2하고 3이 연결됐죠? 그럼 이건 6이네요. 6이에요. 9, 6. 자, 다 더해보세요. 몇이 나오죠?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키를 받은 사람은 이게 25를 제가 25라는 숫자를 나한테 전달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 키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무슨 날짜인지 모릅니다. 며칠인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개인 키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 사람은 여기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로. 그러면 6이 안 나오고 몇이 나옵니까? 4, 3, 4, 1이 되잖아요. 그럼 8하고 3, 1, 4, 12가 되네요. 이게 6이 안 되고. 그럼 25일이 안 되고 며칠이 되는 거죠? 12 다 더해보면 19에다가 11을 더하면 30일. 그래서 쟤네가 31일 만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공개키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인키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암호입니다. 이 개인지도 이걸 주는 게 공개키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암호 메시지를 주고받을 적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저 더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그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일단 이 개념만 알아두시고 아이들하고 게임하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고요. 좀 나이 많은 애들은 이 숫자를 크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25로 했지만 뭐 70으로 해도 되고요. 뭐 77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난이도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해보면은 뭐에 또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덧셈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공개키 암호화는 이걸로 마칠게요. 자, 선생님들 7-3 AND OR 게이트입니다. 이 AND OR 게이트는요,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자, 10, 10, 01, 10 뭐 이런 숫자들이 쫙 있어요. AND는 AND 게이트잖아요, 제목이. AND 게이트, OR 게이트예요. 이게 문이에요, 문. AND라는 문인데 1과 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적에
이 문을 통과하면 AND는요. 1과 0이 통과하면 0이 되는 겁니다. 0과 1이 통과해도 0이 돼요. 하지만 1과 1이 통과하면 1이 돼요. 그리고 0과 0이 통과하면 0이 돼요. 이게 AND 게이트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약속이니까. 마치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처럼요. AND는 말 그대로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1과 0이 있더라도 1과 그리고 0이 똑같아야지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은 1인 거고요. 0, 0은 0인 거예요. 근데 1, 0은 0이 되는 거예요. 0, 1도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ND 게이트에서 기억하실 건 1, 1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두 가지가 똑같이 합쳐지지 않는 한 무조건 다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R 게이트는요, 그 반대입니다. 1과 0 중에서 하나만 들어와도 1이 되는 거예요. 1, 0 들어오면 1이 됩니다. 0, 1 들어와도 1이 됩니다. 1, 1 들어와도 1이 됩니다. 대신에 0, 0이 들어오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 값이 0, 0, 1 적엔 0이지만 그 나머지 경우 수는 다 1이다. 이것이 OR 게이트입니다. OR는 우리말로 해석은 뭐 또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이 충족돼도 되는 거고요. AND는 두 개 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우시죠? 쉽게 생각하세요. AND 게이트는 뭐다? 1, 1은 1이고요. 나머지는 다 0이다. OR 게이트는 뭐다? 0, 0은 0이고요. 나머지는 다 1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지금 왜 배웠는지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러면 조금 전에 AND OR 게이트를 가지고 한번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위에 지금 6자리 숫자로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요런 그 게이트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1, 0은 뭐예요? 이진수잖아요. 그러니까 1은 보통 on이고요. 0은 보통 off예요. 여기서는 1이 true라고 하고 0이 false라고 하자고요. 자, 여기는 뭐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는데 뭐 11, 뭐 0, 1, 0, 1 뭐 이렇게 넣어도 0, 1, 0, 0, 1, 1 이렇게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넣는데 지금은 저희가 선생님도 좀 알기 쉬우시게 답지에서 저희가 제시한 그 숫자를 넣어볼게요. 답지에서 제시한 숫자가 1, 1, 0, 1, 0,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숫자를. 얘는 지금 AND예요. 1과 1이 화살표 보세요. 1과 1이 만났어요. 그러면 뭐다? AND 게이트니까 1이에요. 그쵸? 이건 OR 게이트네요. 근데 화살표 요거 두 개잖아요. 1과 0이 만났어요. OR 게이트니까 1입니다. 자, 이거 AND 게이트예요. 그러면 둘 다 1, 2 아닌 이상은 다 뭐다? 0이죠. 이건 지금 1 맞는데 이건 0이잖아요. 그럼 0. AND 똑같죠? 지금 이건 1인데 이건 1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1입니다. OR 게이트예요. 0, 0은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다. 1, 1이에요. 그럼 OR 게이트는 뭐예요? 1이죠. 아시겠죠? 쉽죠? 자, 다시 이 OR 게이트 옵니다. 이 두 개 숫자 어떤 게 왔습니까? 1과 0이 왔습니다. 1과 0이 오면 OR 게이트는 뭐다? 1이다. AND 게이트는 뭐예요? 이게 만약 AND라면 0이겠죠? 자, AND 게이트. 자, 1이라는 숫자 왔고요. 또 숫자 어디서 오나요? AND 게이트 또 지금 숫자가 이게 지금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네. 일단 넘어가고 이거 갑니다. 1 그 다음에 0이 왔어요. 1, 0이 왔으면은 AND 게이트니까 뭐다? 0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건 0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1이 왔죠. 0, 1이 왔어요. OR 게이트니까. OR 게이트는 뭐다? 0, 1이 왔을 적에 1이다. OR 게이트는 0, 0이 아니라 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오타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하나의 숫자가 더 와야 돼요. 당연히 더 와야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AND 게이트잖아요. 그러면은 AND 게이트는 뭐 바로 위에 있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얘가 오는 걸로 이렇게 선생님들도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령이 왔습니다. 1령이 왔으면 뭐가 되죠? 0이 되네요. 아니다. 선생님들 죄송해요. 요거 0으로 하지 말고요. 답지랑 제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얘가 오는 걸로 하죠. 11이니까 엔드게이트니까 1. 선생님들도 요거 표시 요렇게 1에서 얘가 이쪽에서 오는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요 라인은 답이 뭐다? 1101이 됐네요. 자, 다시 갑니다. 오화 게이트 11이에요. 11일 때 오화 게이트 답은 1. 자, 요거는 요거 두 자. 11이 왔어요. 엔드 게이트. 네, 맞습니다. 1. 자, 요거는요. 0 그리고 1이 왔어요. 0일이 왔다. 그러면은 오화 게이트는 무조건 1. 엔드 게이트네요. 어떤 숫자가 왔나요? 0과 1이 왔어요. 엔드 게이트. 그럼 뭐죠? 0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답은 뭡니까? 1. 마지막까지 하죠. 여기 엔드 게이트인데 1이 왔어요. 1이고 오화 게이트인데 1하고 1이 왔어요. 그러면 오화 게이트에서도 1이 오면 뭐다? 1입니다. 오화 게이트인데 1이 왔어요. 또 그러면 여기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여기는 뭡니까? 1과 0이 왔네요. 그러면은 엔드 게이트에서 뭐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화 게이트 0, 1이 왔어요. 오화 게이트에서는 0, 1이 오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엔드 게이트네요. 0과 1이 왔어요. 이거는 엔드 게이트니까 0이 됩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요. 네모로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110101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답은 111010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운데 이 엔드 오화 게이트를 통해서 여기 오는 숫자는 밑에 오는 이 숫자가 돼요.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요. 그런 건데, 만약에 서로 전화로만, 통화를 했을 적에, 이기고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이거 어려운 거니까 좀 이것도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일단 생략을 하고요. 개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는 이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지도를 공유하고 있으면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서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원거리에서도 그거를 서로 간에 이 표로 인해 가지고 이게 훨씬 더 복잡한 표가 되겠죠. 그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동전동지기 지금 엔드 오화 게이트를 통해서 해봤고요. 암호화 정보 보안에서 세 번째 챕터 엔드 오화 게이트 이것으로 설명 마칩니다. 자,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암호 재미있으신가요? 조금 헷갈리시죠? 카이사르 암호만 해도 쉬운데요. 저희가 이제 공격키 암호화한 거하고 그것도 뭐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오화 게이트 있잖아요. 엔드 오화 게이트 자체는 뭐 그닥 어렵지 않은데 엔드 오화 게이트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거냐,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증명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8월에 한 교육이 있습니다. 8월에는 저희가 8강으로 한 게 아니라 4강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챕터를 2개씩 묶어서 강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의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엔드 오화 게이트가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할 건데요. 7강 마무리를 하면서 암호화 정보 보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맨 처음에 여름말에도 좀 잔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대체 이걸 왜 하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법과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지? 라고 하는 해법,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언플로우드 코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 뭐 컴퓨터 구조나 이론, 그 다음에 언플로우드 코딩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의 목적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코딩이라는 커다란 어떤 그 교육에 지금 ABC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재미있게 이런 개념들, 이 개념들 속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개념은 천천히 잡아주시는 거죠.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뭐 지금 뭐 6살, 7살짜리가 코딩 공부를 시작했다고 치면요. 얘가 한 10년 이상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 뭐 스크래치 뭐 유행한다고 해서 뭐 그런 거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거는 차츰 배우면 돼요. 기초랑 원리를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지금 애들이 접할 수 있는 저희 코딩 똑똑이나 그 다음에 코딩 보드게임들 가지고 천천히 개념을 잡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크래치도 할 수 있고요. 코드 월지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파이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게 있죠? 네,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메이킹 운동. 그래서 보통 이제 라즈베리 파이나 뭐 아도르노 이런 거 있어요. 그게 기판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애들이 하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 시간에도 이런 거 조금 하는 것 같은데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요즘 컨버전스, 요즘 교육은 융합 교육이잖아요. 요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융합 교육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7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